울릉도의 하늘길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수많은 논란과 기대가 교차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1200m, 일반 대형 공항의 활주로가 최소 2500에서 3000m 이상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길이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활주로에서 과연 어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항공사에서 선택한 답은 바로 ATR-7만 2600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사 ATR이 생산하는 이 기종은 길이 약 27m, 남짓의 터보프롭 여객기로 약 70명에서 78명까지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ATR-7만 2600은 짧은 거리에서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륙에는 약 1300m, 착륙에는 660m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 울릉도의 1200m 활주로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강풍 대응 능력도 뛰어나 섬 지역의 불규칙한 기상 상황에 잘 어울린다고 평가됩니다. 울릉도의 바다는 강풍과 급작스러운 안개로 악명이 높은데 ATR-7만 2600은 이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공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활주로의 길이가 여전히 활주로가 짧으면 우려가 항공기의 제동거리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기상 악화 시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울릉도의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3년 9월 정부가 투입 기종을 50인승급에서 80인승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울릉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2등급 공항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계기비행 장비를 갖추어 악천 후에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기종이 대형화되면서 운영 방식이 계기비행에서 시계비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종사가 계기보다는 유관에 의존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울릉도의 거친 기상 조건에서 시계비행은 더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안개가 짙게 끼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조종사가 시야 확보에 실패한다면 착륙은 더욱 어렵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체가 커지고 승객이 늘어난 만큼 무게도 증가했지만 활주로 길이는 여전히 1200m에 묶여 있습니다. 활주로를 늘리거나 안전구역을 보강하는 조치 없이 단순히 기종만 바꾸어버린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항공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항공당국은 ATR-7만 2600의 성능만 믿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활주로 확장과 안전설비 보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교통불편을 넘어 수많은 인명을 위협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소형 공항이 아닙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토 수호와 해양 감시에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세워지는 공항은 단순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주로 연장과 안전성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울릉공항은 오히려 불안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 건설은 완공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달려가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활주로 연장 문제를 외면한 채로는 안전한 하늘길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이 진정한 희망의 길이 될지 아니면 불안한 모험의 길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20년 11월 착공 당시 정부는 이 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통해 이착륙할 수 있는 2등급 공항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악천 후에도 계기 장비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운항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인 2023년 9월 계획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운항 기종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였지만 기종 변경은 단순히 정원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비행으로의 전환은 울릉도의 특수한 기상 조건에서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울릉도는 연중 150일 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고 동해에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큰 제약이 따르는 곳입니다. 계기비행이 가능하다면 조종사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도 장비를 통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지만 시계비행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결국 기종 변경은 승객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수익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는 여전히 1200m에 묶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활주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는 계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ATR-7만 2600은 착륙 시 최소 660m, 이륙 시 약 1300m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주로가 1200m라면 착륙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륙은 상황에 따라 아슬아슬할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활주로가 젖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안전 여유는 더욱 줄어듭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섬 지역 공항들은 짧은 활주로 때문에 끊임없는 안전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카리브해의 세인트마르틴 공항이나 네팔의 루클라 공항은 활주로가 짧고 주변 지형이 험해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 큰 부담을 주는 사례로 유명합니다. 울릉공항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동해의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공항은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향후 이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울릉공항은 향후 동해 방어와 해양 감시 그리고 유사시군 수송 임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주로가 1200m로는 충분할까요? 군용 수송기나 초계기 등이 운용되려면 최소 1800m 이상의 활주로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설계는 군사적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교통 편의를 이유로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교통편의 시설을 넘어 국가전략시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활주로, 연장과 안전시설 확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울릉공항은 개항 이후 수많은 제약과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공항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해답은 분명합니다. 울릉공항이 진정한 미래의 하늘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완공이 아니라 안전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늦지 않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울릉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불안의 상징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활주로 길이나 항공기 기종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공항이 지닌 지정학적 의미와 전략적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토 방위의 전초기지이자 주변 해역 감시의 거점으로서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일본과의 거리가 불과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독도와도 가까운 이곳은 동해의 긴장을 상징하는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방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프로젝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울릉공항이 지닌 의미는 더 무겁습니다. 만약 활주로가 충분히 길어 군용 수송기나 초계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면 울릉도는 곧 동해감시체계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초계기 P3C나 후속 기종이 울릉공항을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동해 전역의 감시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1200m에 불과한 활주로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결국 현재 설계는 민간 항공 수요만 고려했을 뿐 국가 안보 차원의 확장성은 무시된 셈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불안은 교차합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시에 안전 문제를 우려합니다. 정말 저 활주로로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 주민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배편에 의존해왔고 잦은 기상 악화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편은 그들의 수건이지만 불안한 활주로 길이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 편의를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지만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안전을 위한 활주로 연장 논의는 뒤로 밀리고 계획 변경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기종을 변경한 결정 역시 지역민을 설득하거나 충분한 안전 검토 없이 발표되었기에 주민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 공항이 단순 민간 공항으로만 쓰인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겁니다. 동해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울릉공항은 최소한 비상시 군용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해 수호의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이미 공정률을 높이며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확장이나 설계 변경을 하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사가 더 진행되면 구조적 한계 때문에 뒤늦은 수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릉도 주민의 생명줄이자 동해방어의 핵심 자산이며 더 나아가 국가전략의 시험대입니다. 활주로 연장 문제는 단순한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답을 내야 할 시점입니다. 울릉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일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불허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였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이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국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우려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ATR 72,600은 짧은 활주로에서 운항 가능한 항공기 중 하나지만 이는 최적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강풍이 몰아치거나 활주로가 젖어 제동력이 떨어질 경우 최소 이륙거리와 착륙거리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금의 1200m 활주로는 그러한 변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작은 오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 건설 소식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이 동해 감시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울릉공항이 독도와 불과 100km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독도 인근에 한국이 공항을 짓고 전략적 거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은 국내 문제를 넘어 동북아의 외교안보 갈등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이 한국의 의도를 경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민간공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군사적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안전을 우선시한 설계가 아니라 관광 수요 확대에 치중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를 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울릉공항은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전략 자산이라면 활주로 길이와 군사적 활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설계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절묘한 불안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본은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 모순된 상황은 울릉공항 건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2028년 개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활주로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는다면 울릉공항은 완공 후에도 끊임없이 안전성 논란과 전략적 한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지금이라도 과감히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진정한 미래의 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불안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는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커다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배편에만 의존해왔던 주민들에게 항공편은 꿈과 같은 소식이지만 활주로 길이 문제와 기상 조건의 불안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는 건 좋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는 누가 책임지나? 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관광업계는 기대가 큽니다. 울릉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은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매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어려워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울릉도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려와도 공항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호황은 곧 장기적인 위기와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울릉공항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동해에 위치한 섬에 공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과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활주로가 짧아 군사적 확장성이 부족하다면 그 잠재력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공항 건설 초기부터 주민 설득과 안전 검토보다는 일정 맞추기와 예산 집행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기종을 변경한 결정도 철저한 안전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졸속 행정은 결국 주민 불신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항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울릉공항 건설을 주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해 지역의 전략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완전한 설계로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준비되지 않은 개항입니다. 2028년이라는 시간표에 맞추어 무조건 공사를 마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안전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항은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수십 년간 울릉도 주민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간에 쫓기는 졸속이 아니라 철저한 재검토와 과감한 수정입니다. 울릉공항이 진정으로 국민의 하늘길이 될 수 있을지는 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향후 운명은 단순한 건설 완공 여부를 넘어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활주로 연장과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개항 이후에도 수많은 제약과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제한할 수 있고 악천 후에는 잦은 결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민들은 기대했던 편리한 하늘길 대신 또다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입니다. 울릉공항은 동해 감시와 방어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가 1200m에 머물러 있다면 군용 항공기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울릉도의 위치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뼈아픈 한계입니다. 안전 문제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짧은 활주로와 악천후라는 조건은 언제든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울릉공항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활주로 확장과 안전설비 보강에 나선다면 울릉공항은 동해의 진정한 관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심하고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고 관광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과감한 결단이 수십 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이제 단순한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전, 지역 주민의 생명, 그리고 국가 전략의 미래와 직결된 거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완전한 활주로로 불안한 공항을 열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준비된 안전한 하늘길을 열 것인가. 2028년 개항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결단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과연 국민의 자부심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불안과 논란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늘 과감한 선택을 한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울릉공항 또한 그러한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의 현명한 결단뿐입니다.